1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건설회사 A는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관한 수용 재결을 받았다. 선지 봅시다. 1번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거 틀렸죠?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다음 2번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거 맞죠? 답 나왔죠? 자, 여기서는 뭘 봐야 돼요? 갑은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게 토지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게 보상금이면 토지가 수용되는 거를 찬성하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는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나는 땅을 팔기 싫다, 땅이 수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죠. 선지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다. 2번 답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려운 선지가 아니었다. 1번도 자주 나오는 선지였고. 다음 3번 갑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손실보상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손실보상은 당사자 소송이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 4번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건물과 토지의 인도는 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명도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잖아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죠.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만 가능하죠. 이 대표적인 예는 건물 철거 의무가 있고.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국가배상이랑 손실보상이랑 뭐가 다른지 먼저 봅시다. 국가배상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배상해주는 게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손실보상은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매수하는 것. 요거는 적법행위예요. 국가배상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거고, 손실보상은 적법행위다. 국가가 공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 보통은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토지예요. 토지를 강제로 매수한다. 돈을 주고 사는 거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로 팔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알아두고 요걸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세한 것들을 알아봅시다. 선지로 가서 1번 수용 재결에 불복하거나 이의 재결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해서 사업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라고 얘기하죠. 선지 보면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요게 수용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틀렸죠. 토지 수용 절차를 간단히 보면 사업 인정 고시를 합니다. 같은 말로 공익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거고, 그러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절차를 거치냐? 일단 협의를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랑 보상금 협의를 시도한다. 여기서 협의가 되면 끝나는데 토지 소유자랑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협의 불성립 시 강제 수용을 위해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재결을 내리게 되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된다. 이게 마지막 수용이고, 여기 지문에서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 2번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다른데,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보상금이다. 토지가 수용되는 건 찬성하는데 수용 재결에서 나온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하겠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토지다. 나는 토지 수용에 반대한다. 그러면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지에서 보면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누군지도 자주 물어봐요.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하게 되면 얘는 당사자 소송이고 사업 시행자가 피고다. 반면에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은 당연히 항고 소송이죠. 취소 소송이니까.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두 가지로 정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다음 3번. 여기서 보면 갑이 보상금 증액을 위해 이렇게 돼 있죠. 보상금이 목적이면 토지 수용은 찬성하고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근데 이 보상금 증액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선지에서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되는 거고. 다음 4번. 요거는 퇴거 의무랑 명도 의무가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요걸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래요? 퇴거 의무랑 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 보면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틀렸다. 다음 문제.